네, 그러면 다음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우주 관련 정책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 안영준 연구위원님께서 우리나라 국가우주개발계획과 우주경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안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우주 관련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마련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나 이제 공공 사이드에서 우주 개발과 관련된 포럼이나 행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도 우주에 이제 관심이 생기셨으면은 그동안 그런 공공 사이드에서 열었던 여러 가지 행사를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민간에서 우주와 관련된 세미나를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공공 쪽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사실은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이제 드디어 우주가 민간에서 특히 이제 산업이나 이제 이런 또 법무법인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크게 갖고 투자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왔구나. 되게 그런 거를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우주가 최근에 굉장히 핫한데 우주 개발사를 저는 이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우주 정책 연구를 이제 10년 가까이 현장에서 하면서, 모든 분들이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정말 빠른 속도로, 기술 같은 것들도 발전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정말 최근에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앞서 이제 투자 관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제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사인을 하셨던 어그리먼트나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동향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더해서 지난해에 정부가 발표한 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이제 산업 부분, 이제 그리고 올해 또 저희가 우주 산업화 전략, 3차 우주 산업화 전략을 이제 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마련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하고요. 저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는 그런 정부 계획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에 있었던 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 계획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정부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주 개발과 관련된 키워드는 뭐 우주 안보도 있고 뭐 탐사도 있고 외교도 있고 그렇지만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우주 경제입니다. 국가 우주 경제의 비전을 지난해에 공식적으로 대통령께서 선포를 했었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말에 국가 우주 경제 로드맵 과 관련된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 이제 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며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고, 성공한 나라가 우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꿈꾸는 나라가 이제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분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우주 개발을 하는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주 안보 이제 앞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안보도 중요하고 산업도 중요하고 지식 확장, 탐사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우주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우주가 가장 중요하고 우주 개발하지 않으면 지금 하지 않으면 큰일 나고 투자를 더 늘려야 되고 뭐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또 여전히 우주 개발에 관심이 없거나 어렵거나 멀리 있거나 또는 우주 개발보다는 다른 쪽에
우선순위가 더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우주 개발과 관련된 국민 인식을 저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서 해마다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주 개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거의 이제 90%가 이제 넘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뭐 나로호라든지 누리호 발사 때 몇 번의 이제 실패와 뭐 연기 같은 것들이 있고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했었지만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우주 개발이 어렵고 그리고 실패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응원을 해야 된다. 사실은 언론 환경은 국민적 지지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사실 국방에서 뭔가 사고가 한번 터지면 우리 뭐 방산 비리니 뭐 어쩌고 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이제 감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는 데에 비해 그동안 우주 개발과 관련된 연구 개발 측면에서의 어떤 인식은 사실은 호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가 우주 개발을 왜 해야 되느냐? 가장 큰 이유로 이렇게 지목하는 것이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45%, 2년간 해봤는데 거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50% 가까운 분들이 우주 개발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류 지식의 확장에 기여하고 국가 안보, 그리고 국가 위상 제고, 그리고 국민 생활의 질 향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보시면은 이제 앞서 안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소폭 이제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2021년에 14.3%였다가 22년에 이제 16.6%로 조금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주 안보와 관련된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 전에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가 되고 또 우리의 국방 우주와 관련된 역량도 크게 상승한 것들 그리고 고체 발사체 발사라든지 이런 국민적인 으로 공개되는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주 경제라는 키워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주 경제라는 용어가 그렇게 명확하게 학술적으로나 이렇게 정확히 정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뭐 경제라는 용어를 쓸 때는 탄소 경제, 그리고 녹색 경제, 수소 경제,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보통은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을 가지고 뭔가 영리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 기술을 가지고. 그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규모를 형성하게 되면 이제 산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업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구분이 지으면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어떤 한 산업이 파급 효과가 다른 산업에 굉장히 클 경우 또는 국가 운영이나 사회의 의존도가 커질 경우 보통은 이제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소 경제라든지 녹색 경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사실은 우주 산업이 다른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크고 그리고 국가 운영의 중요한 인프라로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주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 경제에 대해서 정의 이전에 우주 산업도 사실은 정의가 명확치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의는 정책적인 수단이나 제도를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국가에서는 산업 통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섹터 정책들, 바이오 산업도 있고 IT 산업도 있고 자동차 산업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정책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통계가 필요하고 그런데 우주 산업의 분류 코드가 아직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공우주로 이렇게 포함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우주산업 실태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우주산업 실태조사에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기업들이 명확히 우주기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산업 실태 조사를 해마다 하는데 한 400여 개 되고 있는 그 기업들은 해마다 좀 바뀌고 임의적입니다, 사실은.
그 리스트를 갖고 있고 해마다 갱신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이고 또는 우주 그 산업 실태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OECD나 UN 같은 데서도 우주 통계를 정확히 내기 위한 이제 활동들을 논의들을 이제 한참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산업 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우주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산업부의 역할도 이제 커야겠죠. 여전히 우주는 이제 연구 개발,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연구 개발 안에 이제 좀 포함이 훨씬 더 도미넌트하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법적으로는 항공산업과 우주산업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은 생각보다 되게 빨리 만들어졌습니다. 198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산업부 소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개발진흥법은 2005년에 이제 만들어져서 우주 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그쪽에 들어 있는데 여전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서는 항공산업과 우주산업 정도로만 구분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 이제 3차까지 나왔는데요. 2차까지 나왔는데요. 뭐 우주 기기 제작과 서비스 그리고 간접 우주 산업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고 우주산업 실태조사에서는 이제 통계적으로 위성체 제작과 발사체 제작 그리고 활용 서비스, 그리고 과학 연구, 우주 탐사 이렇게 중분류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놓고 있고요. 우주 보험이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주 산업의 범위라고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정의상으로 제작과 서비스, 그리고 연구와 탐사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뭐 이렇게 이 산업의 규모나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실태조사에서 활동 금액을 보면은 제작 부분이 생각보다는 많이 작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는 제작 부분이 위성체 제작과 발사체 제작이 5%에서 10% 그 미만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좀 높습니다. 한 15에서 20% 정도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 뭐냐? 활용 서비스 쪽이 많습니다. 통신이나 영상 이제 그런 쪽이 훨씬 더 산업 규모로 볼 때는 크다는 점을 좀 주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이제 우주 산업에서 우주 경제로 그러면 얼마나 확장이 되고 있느냐. 지금까지 통계를 내기 위해서 OECD에서 내세우고 있는 틀은 이렇게 민간 산업과 정부 지출 크게 이제 민과 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민간 쪽은 이제 시장에 순수하게 시장 상업 활동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구매하는 쪽에서 민간 이제 시빌리언 영역에서 공공구매와 국방 목적의 획득 사업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쪽은 정부가 구매하는 조달과 순수하게 시장 이제 활동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 정부 지출은 연구 개발과 관련된 건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뭐 나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작사라든지 그런 연구기관,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은 카리나 카시 같은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같은 기관 운영 비용과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정부 지출과 이렇게 그리고 민간 시장 나뉘어져 있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커머셜 이쪽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우주 경제의 규모는 2040년까지 한 1000조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계 우주 경제의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제 보통은 우리나라 우주 활동 금액을 이제 전체 우주 활동 금액의 한 400조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 4조가 3조 정도 되거든요. 정부 우주 예산은 올해 이제 좀 많이 늘어서 8,700억 정도. 이제 지금까지 우주 개발 예산이 제일 높게 이렇게 나온 해입니다. 이제 2023년이요. 이제 8,700억 정도인데 1조가 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활동 금액 전체는 이제 3조 한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세계 전체 우주 경제 규모는 한 40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점유율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가 채 안 되는
정도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거의 2040년대까지 10%까지 점유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아주 원대한 지금 비전을 발표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주 기술에서 파생되거나 이에 의존하는 다양한 경제 부분의 새로운 활동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늘려야 될 것입니다. 뭐 자동차, 의료 산업. 그러니까 사실 뭐 자동차 같은 부분은 우주 산업 부분에 포함이 안 되고 있지만 예컨대 이제 위성항법이나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주와 관련된 시스템이 연동이 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까지 우주 산업에 이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 의료는 이제 우주 관광이나 유인 탐사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뭐 헬스케어나 바이오 그런 쪽도 우주 산업으로 영역으로 이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확대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안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산 규모의 확대도 굉장히 큽니다. 뭐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미사일 지침 폐기 이후에 국방 쪽에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감춰놓고 하던 것들 이제 드러냈다라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방사청에서는 2021년 12월에 이제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하면서 10년간 15조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 1년에 1.5조죠. 그냥 평균 잡으면.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정부 우주개발 예산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700억 정도가 최고인데 1조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거의 그거에 2배가 되는 예산을 매년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주 업계 쪽에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포함된다고 한다면 우주개발 예산이 지금의 이제 거의 뭐 2배 가까이 증액이 바로 되는 이제 그런 게 될 텐데, 그래서 업계나 기업 쪽에서는 이제 방산 쪽에서 나오는 우주 개발 예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위 이제 8,700억에는 사실은 저희 센터에서 그 우주 개발 예산 썸을 다 구했는데 제가 작업을 했는데 비밀로 취급되는 것들은 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실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제 더 늘 텐데 그걸 빼고서도 대략 이제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는 2027년까지 1.5조까지 늘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주 개발 정부 예산이 여전히 이제 중요할 텐데 그것이 기업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은 큰 것이 사실이죠. 정부의 의지가 강하니까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정부 예산만 가지고 하는 그런 활동 말고 여기에서 보이는 조달이나 이제 이런 거 말고 순수하게 민간에서 투자받아서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 시장 상업 활동도 이제 더 커질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 플러스 시장 자체의 투자와 이제 산업 규모도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커지는 우주 경제의 규모에 대해서 주요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우리 앞선 국가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뭐 인도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여기서도 사실은 뉴스페이스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우주 개발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장이 충분히 성숙해서 정부 예산과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주 시장을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도 여전히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고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을 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PPP 같은 제도적인 사업 같은 것들을 기획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술 수준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연구 기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술 이전을 하고 사업화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책 측면에서는 현재 고민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신규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도 하지만 기술 오리엔트된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이전할 것이냐. 그래서 5월 24일 날 하는 누리호 이제 반복 발사 이번에 가는 것도 이제 한화에 이전하는 것도 이제 그런 큰 맥락 아래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우주 산업의 이제 최근 동향을 한 몇 가지를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경제 안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요소수 사태나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 이런 논의들은 경제 안보, 이제 안보 이퀄 예전에는 국방이었는데 이제는 경제 안보라는 용어가 굉장히 안보가 포괄적인 이슈로 사용되고 있죠. 우주도 이제 마찬가지로 부품 공급이나 또는 발사 이슈 같은 것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이나 정치 외교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그 누리호에 탑재되는 그 천문연의 도요셋이라는 그 소형 위성이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에서 발사를 하기로 했다가 전쟁으로 차질이 빚어지게 돼서 이제 우리 발사체로 이제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한 시장 상황 이제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나 우주 개발 이슈도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흐름 안에서 읽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통상 이슈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미 때 아이타는 앞서 박시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 이슈를 계속 업계에서는 그동안 제기를 해왔는데 이제 물꼬를 튼 것만이라도 굉장히 큰 성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 협력 강화도 말씀드렸다시피 PPP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그리고 뉴스페이스 버블 같은 것들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실패 이슈들이 좀 있었죠. 뭐 스타쉽도 실패가 있었고 아이스페이스도 착륙에 실패하고 그리고 버진오빅 같은 경우도 지금 삐끗해서 파산 선언을 하고 그랬는데 뉴스페이스에 투자가 많이 몰리면서 이제 옥석 고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투자를 위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더 건강한 이제 뉴스페이스 2.0으로 가게 되는 어떤 단계일 것이냐, 버블을 꺼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제도 사실 국회에서는 우주 인력 양성과 관련된 세미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슈가 대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주 인력 양성을 넘어서서 해외의 우주 인력,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력을 가지고 고급 인력을 쟁탈전을 하듯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 가서 미국에 가서 이제 뭐 미국 기업에 취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건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인력이나 아니면 기술이나 이런 시장을 연구개발도 개방형으로 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최근에 변화들이 좀 있고요. 정책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준은 두 번째 이제 세컨티어 7대 우주 강국의 비전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번째 그룹의 상위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6대 강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일본, 인도 같은 나라와 그 세컨티어에 있는 그룹들 사이는 우주 활동 금액이나 아니면 정부 예산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등수 하나 올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그룹에 이렇게 들어가는 수준이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만 하면은 시장 점유율을 1%도 안 되는데 2040년에 1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활동 금액은 여전히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좀 있는데 국가의 이제 대규모 사업이 시작되고 이제 종료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좀 그동안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뭐 다른 나라들도 뭐 사실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정부 예산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가려고 지금 정책 방향도 잡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말씀드렸던 한 400조 정도 되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서 어느 포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다른 품목들이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나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10% 넘는 게 조선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진짜 이런 국가 주력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나왔던 4차 기본계획에는 우주 탐사 영역을 확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또 파급되어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좀 그랜드한 비전을 내세우고 있고, 투자를 2배로 늘리고 이제 40년까지 1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5가지 미션을 설정을 했고, 그것과 관련돼서 우주 산업을 창출하고 나아가 우주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이제 뭐 구글링을 하시거나 뭐 과기정통부나 저희 센터 홈페이지 오시면은 풀 문건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 5년 나아가서 2040년까지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은 정부가 투자하고 위성 발사체 개발하고 거기에서 나온 정보를 활용하는, 그래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산업을 뭐 확대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우주 정책에서 앞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위성 발사체 하드웨어 개발하고 활용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탐사와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그리고 외교, 안보까지를 다 포괄하는 이제 우주 정책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기본 계획 중에 말씀드렸던 3번째 우주 산업 창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임무 요소들을 저희가 식별을 해서 제시를 했고요. 추진 전략도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잡고 있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올해 이제 마련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저희 센터 그리고 제가 이제 책임을 맡아서 올해 이제 해야 될 텐데요. 기존에 이제 우주 산업화 전략은 2번이나 나왔지만 그간에는 우주 커뮤니티 안에 있는 분들만 모셨어요. 위원이라든지 전문가 영역들을. 그러나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정책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서, 그리고 수출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풀어야 할 외교 이슈나 또는 통상 이슈, 그리고 국내에서의 투자 이슈, 그래서 전통적으로 위성 개발하고 발사체 개발하고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렇게만 이제 모셔갖고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뭐 경제학자도 오고 여기에 오시는 뭐 투자자들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의견들을 많이 좀 수렴을 해서 정말 주력 산업화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로 짜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우주는 과학기술의 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안에 우주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주가 있고 그 안에 과학기술도 있고 그리고 외교도 있고 안보도 있고, 이렇게 범위가 완전히 이게 바뀐 그런 패러다임 변화를 갖고 우리가 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 굉장히 많은 제도적인 것들도 있고 사업들도 들어있는데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지금 이제 굉장히 국가우주개발과 관련돼서 우주항공 전담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논의가 한참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우주개발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가 계획들이 사실은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진 것을 전제를 하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그거를 핸들할 공무원의 수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는 정책의 사이드에서 이제 정치의 사이드로 좀 넘어간 것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는데 2가지 안이 나와 있죠. 정부에서 내놓은 입법안과 이제 국회에서 내놓은 입법안이 이제 과방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아직 논의가 본격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신설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조속히 좀 어떠한 방식으로는 결론이 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 입법안과 의원 발의안까지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 우주산업 전략에서는
우주기업 매출액과 기업 인력과 우주 분야 신규 진입 기업 수를 이렇게 목표를 세워놨는데 대부분 이제 5년마다 세우게 돼 있는데 다 이루었습니다. 인력도 이제 어느 정도 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인력입니다. 예산도 확보를 거의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누가 하느냐죠. 근데 인력 수준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우주 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파악이 된 게 이제 여기에서는 21년에 7,317명 이게 이제 기업 인력이고요. 다 대학과 연구 인력 다 합쳐봤자 9,000명 정도, 그러니까 10,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나사 한 기관의 인력만 15,000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처럼 항우연 인력은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뭐 국가의 인구수가 이제 3억 때 우리나라 뭐 5천만 정도 생각을 해보면 6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비율로 인구 비율로 따져봐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교해봐도 우주 인력이 굉장히 작고 뭐 이런 통계가 아니라 현재 현장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개발 인력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정책하는 사람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한 인력들을 좀 많이 양성을 하고 또 이제 다른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주 쪽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좀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우주산업 전략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정부에서 해야 할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대, 우주산업 클러스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탐사라든지 그리고 정부에서 그동안 30년간 쌓았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인력들을 어떻게 이전하고 사업화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 그리고 시장 자체적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확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수당 예를 들면 뭐 모태펀드 같은 것들도 정부에서는 올해 이제 나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를 해서 수출 산업으로 그래서 국가 주력 산업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렇게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따가 뭐 질의응답 시간에 또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